안녕하세요. 반영인수안연의 한태웅 원장입니다. 오늘은 말기 전립선 환자의 치료 사례를 통해서 사상의학적인 약물 분류 방식이 전립선암의 약물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러시아 분이에요. 러시아 분이고 이 전립선암이 진행이 돼가지고 표준 치료로 막아지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장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거의 12cm까지 자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떤 경우로 우리 집으로 오게 됐냐. 이분은 이제 처음 진단을 보면은 2012년 4월이에요. 그 당시에 러시아에서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고, 올케액토미. 올케액토미라는 거는 이 소위 말하는 정남을 제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안드로겐이 만들어지는 곳이 이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제거해서 안드로겐을 완전히 없애자. 우리 쉽게 말하면 거세를 해버린 겁니다. 옛날 말로. 거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립선암의 표준 약물인 후루타마이드, 이거 비카루타마이드라는 이름으로도 나오고,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약물이에요. 그 다음에 졸라덱스. 이 두 가지 약물을 썼는데, 이게 2012년 4월이고, 자, 이 중에서 이제 이분이 쓴 약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다음에 졸라덱스라는 LH 루테나이징 릴리징 호르몬입니다. 루테나이징 릴리징 호르몬 아고니스트. 근데 그냥 단지 루테나이징이 아니고 GnRH 아고니스트라고도 합니다. 고나도트로핀 릴리징 호르몬 아고니스트 또는 GnRH 아날로그라고도 해요. 유사체라고 해가지고 GnRH 고나도트로핀 릴리징 호르몬이 마치 나와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더 이상 호르몬 분비를 안 시킨다. 그런 서양적 이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약물이에요. 12cm까지 돼버렸어요. 바울이 완전히 눌려져 가지고 대변을 보지를 못하니까 장루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극도로 아주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었고 본인이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장루를 차게 됐습니다. 결국은 그 다음에 당연히 장폐색이 됐겠죠. 대변을 못 보니까. 자, 전립선암 약물을 좀 저희가 이분의 스토리를 설명하기 전에 전립선암 약물을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상의학은 음과양이라는 절대적인 기준, 동양학의 기준이면서 실은 우주의 법칙입니다. 우주 자체가 음과 양이라는 원리에 의해서 안 만들어져 있으면 사상의학은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음과 양은 누구나 다 이해를 할 테지만은 우선 우리 동양에는 무국에서 태국으로 이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얘기죠. 무국이 태국으로 간다. 또 이거는 후대 이제 성리학에서 아주 인용이 되는 말이죠. 태국 도설에서 무국이 태국으로. 무국은 분화가 되지 않은 음과 양이 혼돈된 상태고 왜 태국이라 그랬냐? 이 태자라는 거는 콩태예요, 콩태. 우리가 콩이라는 게 한 조각인데 던지면 어떻게 돼요? 두 개로 나눠지죠. 그래서 그 콩태를 우리 서리태, 그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서리태 할 때 그 태자인데 그게 클 태자도 되지만 콩 태자도 돼요. 던지면 쪼개져 갖고 둘로 나눠요. 그래서 자연의 본질은 하나이지만 실은 내부는 음과 양이라는 두 가지 힘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동양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한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분류해서 태양, 태음, 소양, 소음으로 4분을 합니다. 2 곱하기 2에서 4가 되죠. 그럼 4를 또 더 나누면 8가지가 돼서 8개가 되는 거고 그걸 더 나누면 16가지도 분류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분류법은 자연의 어떤 원리를 음과 양의 베이스 위에서 더 또 세분화하는 거죠. 봄, 여름은 뜨거운데 뜨거운 그 중에서 더 뜨거운 태양이 있고 덜 뜨거운 소양이 있고 가을, 겨울은 추운데 더 뜨거운 태음이 더 추운 태음이 있고 덜 추운 소음이 있고 이렇게 막연히 이제 분류를 한 겁니다. 하지만 이 분류가 절대 막연하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자연에는 네 가지 힘이 존재하고 있다는 그 법칙에 기인한 겁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모든 약물이 다 분류가 되고 또 모든
이 지상의 것은 반드시 대형성입니다. 자, 이거는 에너지는 하나이기 때문에 한쪽에서 에너지가 쓰이면 한쪽에서는 에너지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세상에는 그거에 반대적인 게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야만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르몬을 갖고 뭐 이러한 과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만은 저희 임상적인 경험과 저희 철학적인 역이라든지 동양학의 베이직을 제가 가지고 분류한 저희 방식인데, 이 서양 호약에서 호르몬도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프로게스테론,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 안드로겐 네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안드로겐은 원래 안드로겐은 좀 광범위하게 쓰여요. 테스토스테론이나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나 모두 안드로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막연히 알고 있는 안드로겐의 이미지, 안드로겐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가슴에 털이 나고 머리털이 빠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전립선이 비대가 되고 하는 그 이미지를 가장 강력하게 갖고 있는 것이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인데, 이거는 테스토스테론이 한 번 더 변화를 한 거예요. 이게 가장 강력한 안드로겐이기 때문에 원래는 안드로겐의 범주 안에 테스토스테론도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제가 이거를 변형을 해서 쓴 겁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느낌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리얼한 안드로겐은 DHT인데 DHT를 안드로겐이라고 하자. 그리고 강력한 안드로겐이 아닌 테스토스테론은 테스토론이라고 하자. 이렇게 해서 제 나름대로 규정입니다. 이 부분을 양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프로게스테론인 것은 태양적인 에너지예요. 에스트로겐은 소양적인 에너지고, 여기서 말하는 태양 소양은 고전적 개념이 아니에요. 사상의학적 개념이에요. 테스토스테론은 태음적 개념이고 안드로겐은 소음적 개념이에요. 이거는 제가 수많은 임상과 약물의 원리를 종합을 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럼 태양, 소양, 태음, 소음은 뭐냐? 사상의학에서 말하는 태양에는 귀가 밝아. 지금 언어를 쓰는 인간이 태양체예요. 언어를 쓰는 인간이. 그 다음에 소양체는 어깨가 발달해 있어. 날개가. 쉽게 말하면 새들. 그죠? 태양은 귀가 발달해 있고 언어를 쓰지만 소양이는 날개가 발달해 있고 눈이 발달해 있어. 소양인들은 눈이 발달한 거예요. 새들은 어마어마하게 눈이 발달해가지고 저 멀리서도 그 작은 곤충,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곤충을, 그죠? 수백 미터 밖에서 내려와가지고 곤충을 잡아먹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시각이 밝아요.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은, 예전에 어떤 환자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 사모님이 당뇨로 거의 눈이 실명할 정도로 됐어요. 그래 이제 나름대로 기도를 하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하루는 논을 가는데 자전거를 타고 뭐가 푸드득 하더니 떨어지더래, 자기 앞에.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게 아마 묘사하는데 굉장히 커다란 새라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큰 악새 같아. 딱따구리처럼. 그런 묘사를 하시더라고. 이분이 노인이시니까. 그래서 이게 하늘에서 떨어졌으니까 이거 우리 집 사람 내가 기도를 했는데 눈 좀 밝아지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덕에 하늘에서 내려준 것 모양이다. 어떤 포수가 이 새를 쐈는데 새가 산탄총을 맞아가지고 날아와갖고 이분 앞에 떨어진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가서 집에서 탕을 끓여갖고 먹였는데, 그걸 다 먹고 나서 눈이 확 밝아졌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 진짜 얘기를 하시더라고. 즉, 새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그래서 제가 소음인들한테는 닭목을 삶아 먹으라 그래요. 닭목을 삶아가지고 먹으면 그 눈이 실제로 밝아지는데, 그게 오늘날로 말하는 히알루론산입니다. 하이알루론이 게시더라 그래서 인공눈물에다도 쓰고, 옛날에는 합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닭의 벼슬에서 그걸 뽑았고 굉장히 비쌌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합성이 돼갖고 싸지만 화장품에서 피부의 수분을 유지를 하고 여러 가지 쓰는 히알루로닉산이 이게 소음인들한테 좋습니다. 물론 다른 체질도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태음은 후각이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음은 짐승들이 태음이에요. 모든 짐승들은 엄청난 후각 기능을 갖고 있어요. 물론 짐승 중에서도 태양, 소양, 태음, 소음으로 미세 분류가 되지만 기본적으로 인간하고 다른 거는 올팩토리 시스템, 냄새 맡는 후각 시스템이 굉장히 발달돼 가지고 어마어마한 냄새를 맡고 그 냄새를 통해서 자기 영역에
뭐가 들어왔나. 그죠? 냄새를 통해서 사냥을 하고 냄새를 통해서 적을 분별하죠. 그래서 자기보다 강한 짐승의 냄새가 나면 도망가고. 왜? 냄새라는 것은 실은 백리를 가거든요. 우리가 백리향이라고 그러죠. 이 개를 통해서 그 실험을 하는 걸 제가 봤는데 문고리에다가 어떤 냄새를 묻히고 이 냄새를 가진 손수건을 가지고 차를 타고 가요. 한 30분을 가는데 다시 개한테 이 냄새를 맡게 하니까 개가 그 사람의 추적을 그대로 해가지고 차에서 내려서 어떤 논을 가는데 지그재그로 그 지그재그를 따라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은 습기라는 게 있죠. 습기. 습기라는 거는 잔잔히 깔려 있는데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뭔가 느낌으로 오죠. 그 습기와 마찬가지로 냄새는 중에 음이 맛이 아니고 중에 양이 바로 냄새예요. 후각. 그 후각은 실제로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 냄새를 수많은 냄새를 감지하는 게 이 짐승들이에요. 그리고 이 냄새하고 도파민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 중에서도 태음인들이 도파민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도파민 레벨이 높기 때문에 감정을 통해서 많은 기억력을 해. 그러니까 짐승은 기억력이 엄청 좋은 거. 왜 기억력이 좋냐? 도파민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도파민을 통해서 상대방이 나한테 했던 감정, 그걸 그대로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혹 장애아들 중에서 진태음인들이 있거든요. 그 진태음인 아이들은 이게 훨씬 더 감정의 골이 그대로 가 있고 과거에 대한 모든 기억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건 또 다음에 한번 더 얘기를 하기로 하고. 소음은 이 조금 전에 태음을 도파민이라고 했으면 소음은 안드로겐이 발달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호르몬적으로는 세로토닌하고 연관이 있어요. 세로토닌은 감각을 유지를 시켜요. 물고기들은 조그마한 소리나 진동에도 진동에 의해서 움직이죠. 물에다가 돌멩이 하나 던지고 파닥파닥 뛰죠. 그죠? 그게 소음인들이에요. 그래서 환자분들 중에 간혹 왔을 때 나는 굉장히 성격이 급하다. 뭐 타고난 이거 다혈질이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아니고 물고기들한테 돌 던지면 파닥파닥 뛰듯이 너무 감각이 발달돼서 외부의 어떤 진동이나 힘에 의해서 금방 반사적인 움직임을 하는 분들이 소음인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느낌하고 다르고 자기의 생각하고 다를 때 금방 역정이 나고 화가 나고 막 강하게 표현하는 분, 물론 표현 못하는 분도 있지만은 조금 위치가 표현할 만한 위치면 더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욕을 퍼부을 수 있는 사람들도 소음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자기를 태양인이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반사에 의한 거예요. 행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감정의 반사에 의한 반사적 행동이에요. 그걸 또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충 이 사상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태양은 언어를 쓰고 귀를 쓰고 소양은 눈으로. 그러니까 태양은 논리적으로 따지는 거죠. 소양은 눈으로 살피는 거고 태음은 감으로 뭐 겉으로는 이렇게 보이지만 저 속에 있는 깊은 냄새를 맡아보는 거고 소음인 자기한테 다가오는 느낌으로 판단하는 게 소음이에요. 그래서 호르몬도 역시 마찬가지로 태양인에게는 프로게스테론이 발달돼 있고 소양인은 에스트로겐이 발달돼 있고 태음인은 테스토스테론이 발달돼 있고 소음인은 제가 말하는 안드로겐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견해 계속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